어제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구원도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습니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연금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 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식까지 확대합니다. 그 대상 역시 상장, 비상장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은 투기자본에게, 즉 헤지펀드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자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사회가 경영 사안을 판단할 때마다 충실 의무 위반을 걱정한다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즉 민주당의 주장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입니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똑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대안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파괴적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정치 구호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입니다.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은 모순이자 망상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입니다.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길보기 정치 사기입니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입니다. 선거 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이재명 대표는 중도를 비판하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도 타령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의심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중도라는 언어로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건설 경기에 온기가 돌아야 철강, 시멘트 등 후방 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고용시장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 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입니다. 건설 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정부 여당은 작년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 재개발 재건축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입니다. 문제는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촉진법은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 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 수도권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을 주장하는데 정작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는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기초 상식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받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서울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 통과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함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길 바랍니다.